매봉산은 부피가 1303m로 태백 산맥의 여맥인 중앙산맥 중에 한 산으로 서북쪽에 대덕산, 서남쪽에 한백산, 동쪽에 육백산 등이 솟아 있는데요. 산정 부근에서 북쪽 사면의 1000m에서 1250m 사이에는 고이 평탄면이 넓게 나타나는데 이곳까지 도로가 가설되어 있으며 그 유명한 태백 고랭지 배추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이 평탄면은 태백 산지가 요곡적 융기를 하기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평탄 지형이 요곡적 융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그 평탄 지형의 일부가 산정부 혹은 능성부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매봉산 북쪽 사면을 흐르는 물길로는 남한강의 지류인 골지천의 상류를 이루어 아우라지로 흐르고 동남쪽과 서남쪽을 흐르는 물길은 낙동강의 상류를 이루는 곳입니다. 동쪽의 구봉산과의 사이에는 강릉과 태백시를 연결하는 35번 국도가 지나고 있고 남쪽 기수에는 태백시와 고안을 거쳐 양월 방면으로 연결되는 38번 국도가 지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제천에서 백산을 연결하는 태백선이 통과하고 있어 교통은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이곳 매봉산 정상에는 풍력 발전기가 수도 없이 서 있고 그 아래 평탄한 평지에는 고랭지 배추가 출하 중에 있는데요. 태백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고온 관광도시이자 탄광도시이고 고랭지 농업이 발달한 도시로 석탄 산업과 관광 산업보다는 산간 고랭지 농업의 발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2003년 지역 내 총 생산액으로 살펴본 태백시의 지역 경제 구조는 1차 산업의 구성 비율이 3.8%, 2차 산업이 15.0%, 3차 산업이 81.2%를 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태백시는 정선, 도계탄전과 더불어 태백 탄전 지역의 중심지인 동시에 남한 최대의 무연탄 탄전지대이며 유일한 국영탄전이 있는 지역으로 196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자원의 자급자족이라는 정부의 정책으로 주탄 종류 정책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값싼 중국산의 석탄이 수입되면서부터 석탄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되었고 거의 폐건이 되다시피 한 곳입니다. 배추는 김치의 주요 재료인데요.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반찬이니 배추 역시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채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배추는 노란, 송잎이 차는 결구배추와 잎이 벌어져 푸른 잎사귀만 있는 불결구배추, 그 중간에 반결구배추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김치로 담가 먹는 배추는 대부분 결구배추입니다. 불결구배추와 반결구배추는 고려시대 이전에 이 땅에 전래되었으며 결구배추는 1800년대 중반에 우리 땅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추라 하면 당연히 결구배추로 인식하지만 그 재배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결구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요. 따라서 초겨울 김장철에 거두어들이는 가을 재배가 일반적이지만 해발 600m 이상 되면 한여름에도 배추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낮습니다. 이런 지역을 고랭지라고 하는데요.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지역이라는 뜻이지요.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백두대간에 이 고랭지가 많은데 강원과 전북에 특히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고랭지는 예전에는 화전을 일구던 곳이었으나 1970년대 들어 근대화된 농업기술이 전파되면서 한여름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농업기지가 되었는데요.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배추의 약 15%가 이 고랭지에서 나옵니다. 강원 태백은 그 지역 전체가 전형적인 고랭지이므로 열대야 없는 도시라는 도시 홍보 문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고랭지 농업 면적으로 보면 이웃의 평창이나 정선에 비해 다소 모자라는데요. 한때 석탄 산업이 번창하여 농업이 뒤로 밀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창 배추가 출하 중인 이곳 매봉산 고랭지는 450여 농가가 1100헥타르의 고랭지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국산 고랭지 배추를 많이 먹어 주도록 해주세요. 영상 실감하시고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